오늘 장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주 가슴 쫄리는 네.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양전됐다 다시 음전됐다가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돼가지고 일단 오늘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죠. 네, 네. 오늘에 약간 그 변동성이 있었던 게 이 옵션 만기라고 연관이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장중에 뭐 양전했다 음전했다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했고요. 뭐 최근에 아마 이런 변동성은 1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커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좀 추세고,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아주 큰 변동성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가 이렇게 좀 장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변동성의 크기가 네. 예전에는 좀 컸다.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이 좀 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표현했는데 오늘은 그게 큰 게 아닌가요? 느낌에는 좀 큰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1월 달에 좀 장이 좋아서 그때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서 막 주식을 하시고 이랬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좀 시장이 좀 차분해진 느낌이거든요. 아무래도 1월 달만큼의 이제 2월, 3월이 주식시장이 사실 뭐 속된 말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세장에 깡통 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2월, 3월에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수익이 잘 안 났던 그런 힘든 구간을 거치면서 투자들도 어느 정도 좀 진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그동안 이거 뭐야 조정받는 건가 이런 얘기 혹은 약세장으로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장이 좀 불안했잖아요. 근데 요 며칠간 계속 이렇게 좀 단단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3,100선 회복을 하고 외국인들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말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실적 장세, 다시 강세장 가운데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포지션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대형주 1월 달에 좀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힘든 구간을 이제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아마 지난번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은 제가 처음입니다만 지난번 제가 정기 방송에 나와서 중소형주가 지금 바닥이 3월 중순 정도에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응을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주식 비중 50%를 말씀드렸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이제 50%를 하고 100% 있으신 분들은 일단 버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한 70에서 80% 정도는 좀 채우고 가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레벨 너무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그런 변동성 장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장중에 있었던 오늘의 좀 특별한 이슈나 사건들이 있으면은 한번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이제 뭐 그동안 눌렸던 대형주들 중에서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제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랑 이제 뭐 기아차들이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며칠 전에 나왔던 내수 판매 데이터 때문에 저가 매수 유입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오늘 장을 보시면은 뭐 특색 있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들은 이제 주택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당선자 분께서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모멘텀이 소멸된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퀀트 모델에는 그 기관들이 많이 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가가 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어떤 펀더멘탈적인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의 건설주를 볼 때 모멘텀 소멸이 아니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우선 시장이 1년 동안 임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정책을 다 하고 나중에 이제 선거를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정책 카드를 굉장히 빠르게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이 나온 삼성전자나 이제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온 이후로 내용이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옆으로 좀 눕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내수 관련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요 며칠간의 좀 특징적인 거는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이 계속 코스피를 순매수하고 있다, 이 내용인데 이 부분도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콘트 모델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외국인 수급하고 이제 코스피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거까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최근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작년부터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은 20년도 3월쯤에 이제 외국인 누적 선물이 굉장히 시장을 급하게 빠졌다가 이제 외국인 선물 누적이 쭉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은 11월 달까지 거의 기조적으로 올라갔고요. 이제 최근 히스토리컬 하이는 이제 1월 말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오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작년부터 이렇게 봤을 때 작년에 굉장히 장이 계속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선물로 주가 지수 선물을 계속 샀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봤는데 제가 이제 1월 달에 좀 1월 말부터 이제 좀 세미나나 이런 거 다닐 때 좀 네거티브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선물을 팔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에도 외국인 누적 선물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누르고 있다라는 거를 보고 있고, 이제 다만 제가 볼 때는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빠진다면 이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종합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같은 걸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분기 때 내용이 뭐 괜찮긴 했습니다만 이미 다 시장에서 아시는 내용이 IM 사업부,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부가 출시를 한 달 빨리 하면서 실적을 2분기 걸 땡긴 셈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컨센서스가 8.6조가 이제 뭐 2주 전에 8.6조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8.9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9.3조가 나왔지만 사람들은 뭐 그냥 원래 뭐 삼성전자의 실적은 뭐 9조 정도는 예상했던 부분이라서 시장에서 오히려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숫자는 여러 유튜브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조 정도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조적으로 오르지 않으면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막 지수대가 이제 레벨업을 막 하기에는 3,500, 뭐 3,600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이렇게 빠진 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ADXY라고 그 블룸버그에 보면 아시아 통화 커런시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이게 빠지고 있어요. 이게 외국인이 이걸 왜 팔았나라고 이제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그 연초에 저희가 다 이미 예상했던 게 달러 약세에 우리 커머디티 강세 간다,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2, 3월 달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리면서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이머징 투가 약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놀래서 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눌려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보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급등했다가 어느 정도 진정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뭐 엿새째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직은 방향성을 잡은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 뭐 여기서 이제 많이 팔아놨으니까 최근에 조금 채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기조적으로 이렇게 오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그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중소형주가 바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CFD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작년에 이제 잘 생각해보면 전체적인 큰 매크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만 설명드리면은 작년에 보면은 5월, 6월 달에 굉장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급등한 국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작년에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올해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6%, 어떤 데는 7%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머징 국가가 더 높아야 되는데 한국은 보면은 뭐 3%, 2%, IMF가 이제 3.3% 정도 되게 높게 했고, 뭐 다른 기관은 뭐 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완전 반대는 겁니다. 작년에는 중국과 한국이 펀더멘탈이 개선이 빨랐고, 그 5월 달부터 수출이 다시 급증하면서 이제 회복이 3개월 만에 코로나를 극복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들을 볼 때 이제 지금 수출주들이 계속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5월 달부터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5월은 베이스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머징 쪽으로 막 오기보다는 이제 가장 펀더멘탈이 좋고 리커버리가 되는 미국과 유럽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우리 그 어떤 전체 거시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이머징 쪽을 계속 팔아야 되는 그런 이슈는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좀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이런 중간재 IT 수출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내수 시크리컬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시크리컬을 봐야 된다, 가치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수형 시크리컬이 있고 수출형 시크리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형 시크리컬은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던 조선주가 되는 거고요. 수주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내수 시크리컬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해외 수주가 많았던 건설주가 이제 건설주에 이제 저가 수주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수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의 익스포저가 가장 많은 현대건설이 하고 이제 뭐 GS건설이 오는 이유가 내수 시크리컬로 지금 어떻게 보면 순환매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종목을 피킹하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좀 금방 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 분야는 그러니까 결국 내수와 관련된 건설주 이쪽이 좀 강할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건설주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근데 건설주가 사실은 조선주는 지금 PBR 1배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삼성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PBR 1배까지 와, 이게 PBR 0.5배짜리가 이제 1배까지 진바닥에서 튀었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목에 차니까 이제 조선 관련된 뭐 피팅이나 뭐 이런 쪽이 건설 관련된 피팅주들이 이제 오늘 리포트가 뭐 메리츠에서 나왔지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건설주는 사실 이렇게 올랐지만 PBR이 0.5배, 6배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펀더멘탈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긴 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주택 건설 허가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주택건설 허가를 좀 늘려주지 않겠냐. 그게 뭐 재건축 포함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서울 쪽 주택의 익스포저가 많은 업체들이 많이 올랐어요.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건설 대형주 말고도 뭐 한신공영이나 뭐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주가 수익률이 높았거든요. 아마 이런 거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생각보다 뭐 이게 연초 대비로 보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 상승률 대비해서 이제 요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이제 뽑아왔었는데, 뭐 중소형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KCC 글라스나 뭐 한신공영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계룡건설 이런 거 다 지방 건설사들이거든요. 이런 업체들을 보면은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사서 올렸다기보다는 오히려 개인들이 사가지고 더 많이 올렸어요. 기관은 오히려 이게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팔았죠. 그 최근에 사실 이 건설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섹터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이미 다 테마는 소진된 거 아니냐. 차익 실현의 기회를 봤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땐 이러한 이 강세 어떤 내수 시크리컬인 이 건설주들의 강세는 4월 달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수출주들이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 업체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초 대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볼 때는 주가 수익률이 괜찮았지만 많이 빠지지 않아서 그랬던 거지, 이게 뭐 지금 모멘텀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다른 분도 우리 나와서 그 건자재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그 뷰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좀 살펴봐라. 뭐 그분은 이제 페인트 쪽을 좀 추천을 하셨는데 건자재 관련해서도 좀 한번 생각하시는 뷰를 알려주시죠. 일단은 뭐 이미 그 여러 유튜브를 보셔서 지금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건설이 시작될 때 이제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게 이제 땅을 다질 때 쓰는 파일들인데, 뭐 구조물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이제 뭐 동양 파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미 주가가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는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최종적으로 오르는 업체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소비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샘, 현대 리바트 같은 이런 업체들이 가장 나중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NX 이런 업체들이 보면 오늘 주가 수익률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매기가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애들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거고, 당연히 투자 스킴이 점점점 가서 이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이제 가구를 넣고 이런 것들이 대한 기대감이 뒤늦게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한샘과 이제 현대 리바트, 뭐 NX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가구 관련된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가 오른 다음에 뭐 이제 조정은 이제 앞에서부터 먼저 올랐던 애들이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른 애들이 마지막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섹터 전체가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소멸되는 구간인데, 지금은 최근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체들이 올랐기 때문에 뭐 KCC나 뭐 이런 업체들도 지금 LG 하우시스 이런 업체들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쪽에 좀 이런 쪽에 투자를 포커스 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왜냐면 미리 올랐던 애들보다는 새로 오르는 애들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새로 오르는 것들도 사실 뭐 이전에 많이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올라서 조정을 조금 더 받았던 그것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건설주 아까 뭐 PBR 1배 정도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단기 테마로 그냥 생명력이 짧을 거라고. 일단 뭐 0.5배에서 1배면은 사실은 뭐 지금이라도 더블인데. 지금이라도 뭐 집을 팔아서라도 해야겠지만 뭐 시장의 흐름 같은 게 요즘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시장에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이게 저도 이제 기관 투자자랑 뭐 애널리스트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지표나 개인분들이 보고 있는 지표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게 매달 이제 건설 수주에 관련된 게 이제 매달 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월달 수주 지표가 나왔는데 잠깐 저희가 차트를 제가 아까 잠깐 요거 요거 관련돼서 이거 보였는데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공종별 건설 수주를 보니까 토목 관련돼서 수주가 2월달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2월달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토목 같은 경우도 YOY를 한 50% 성장을 했고요. 주거용 건축도 4.4조 원 정도 나왔는데 요거는 좀 약간 슬로우했고 비주거용 건축도 YOY로 한 1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국내 건설 수주로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YOY로 26%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건설 수주 기성 데이터가 꺾이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에 피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매달 초에 나오기 때문에 매달 초까지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달 초에 건설 수주액이 나오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어떤 방향성을, 만약에 그때 이후로 막 변동성이 커지고 조정이 나온다면 아마 뷰를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들어가야죠. 이거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두려움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있으면 그때가 이제 빠져나올 때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리고 가장 여기서 건설주 중에 대장은 뭐 지금 뭐 서울시장 테마도 그렇고 재건축 테마도 그렇고 가장 핵심이 있는 종목들은 대우건설과 GS건설이거든요. 결국 이 대장주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오늘 주변에 물어보니까 제 주변에는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룸이 조금 남아있지 않나라고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건설주 섹터가 좀 뜨거웠으니까 그걸 좀 다뤄봤고요. 이 채팅창에도 SK이노가 오늘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우리 그렇잖아도 방송 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는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루머성이라 이거는 좀 더 확실히 되면은 내일 정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아주 뜨겁게 올랐어요. 이유가 뭐죠? 이게 아마 그 코스피 정기 변경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아픈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주로 저 신규 상장했을 때 들어가서 고점에 물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조건 그 시총 대형주는 올라오면 따상 2번 이상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보여줬던 회사기도 한데, 제가 볼 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어떤 납폭 과대의 매수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회사의 펀더멘탈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투자분들이 사고 이제 기관들이 좀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간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차트도 보니까 이렇게 아주 밑에서 이렇게 좀 이게 몰려 있는 이동 평균선들이 몰려 있으면서 딱 지지를 받고 상대 그림은 좀 이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상승 추세의 시작인 것인지 아니면 단기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오른 것인지. 뭐 그거는 알면은 빼도 벌겠죠. 그렇죠. 그 미래를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그 분석가 출신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바닥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 이거 말고도 이제 사실 이건 시총 큰 대형주고요. 요즘 그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관심이 있는 종목들이 신규 상장 종목인데 저희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얘기 나왔던 종목이 뭐 MBT라는 뭐 캐시슬라이드라는 업체라고 하는데, 이제 상장을 하고서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이 이제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VC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개인 큰 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투자가 되면서 주가가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눌리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은 IPO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래 회사의 펀더멘탈 가치는 10,000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20,000원, 30,000원에 상장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만 원, 3만 원까지 상장했다가 만 원까지 적정 가치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빠진 업체들을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위주로, 왜 내 종목은 옛날부터 되게 좋았던 종목인데 2차 전지도 보면은 신규 상장주들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예전에 뭐 채팅방에도 뭐 몇 가지 종목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2차 전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멀어졌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신규 상장주의 낙폭과대 어떤 바닥에서의 가격 메리트가 나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추천하셨던 거 위니아, 네, 그거와 관련해, 위닉스, 네, 위닉스와 관련해서 네. 어떤 분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요거 한번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업데이트를 한번 드리면은, 일단 회사가 이제 공개적으로 IR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간으로 뭐 회사가 뭐 700억 이상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수 있다. 수출 모멘텀이 지금 4월부터 이제 계속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 말씀드린 이유는 주가가 좀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제가 이제 좀 체크를 해보니까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어떤 연구원님이 190억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그쪽 하우스에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적 컨센서스가 좀 너무 높게 잡혀 있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이 190억에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 2, 3월, 4월 했을 때 미세먼지가 좀 많아진 게, 생각해 보시면 3월부터였거든요. 3월 말부터 이제 미세먼지가 조금씩 황사가 오기 시작하면서 미세먼지가 왔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저는 2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예, 뭐 거의 뭐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혼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게 바텀은 있는 회사죠. 네, 연간 그래도 500억 이상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보시는 거고요. 오늘 이제 얘기가 된 거는, 이제 이 회사가 대형 건조기를 런칭을 좀 했어요. 그 전에 소형 건조기 밀레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져와서 그냥 상표만 바꿔서 팔았다면, 지금은 자체 개발한 걸로 이제 가지고 이제 대형 세탁기와 대형 건조기를 이제 하면서 생활가전 업체가 모멘텀이 있고, 지금 예약 판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완판됐다는 얘기가 돌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가 너무 높다는 점, 제가 볼 때는 작년 1분기에 좀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은 좀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건조기 모멘텀이 좀 붙으면서 투자자들이 건조기가 잘 팔리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사셨다는 분들이 좀 몇 명 있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높으니까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실적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근데 이 회사의 주가는 좀 어려운 게,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움직일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좋아서 움직일 때도 있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